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 관리 방식을 찾아보랍니다. 그럼 부동산 관리 방식은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 있었죠. 걔를 자가관리 또는 자기관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규모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리는 자기 것 자기가 관리하는 거였죠. 그런데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곳에 살지 않아요. 그럼 누군가 관리 전문가에게 맡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건물 등이 대규모화됨에 따라, 대형화됨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위탁관리 또는 외주관리가 존재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가는 과도기적 형태가 뭐였죠, 여러분? 그게 혼합관리였죠. 그럼 관리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관리는 법경기 관리를 하는 거죠, 복합개념. 그래서 권리나 조정이나 계약이란 단어가 나오면 얘는 법률적 관리로 들어가시면 되고, 돈, 수입, 비용과 관련이 있으면 경제적 관리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자, 보수, 유지 이런 단어가 나오면 걔는 기술적 관리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력 관리는 사람 잘못 쓰면 돈이 무진장세잖아요. 그래서 걔는 어디에 속한다? 경제적 관리에 속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법경기 관리가 있을 때 각각의 관리 유형에서, 관리 3방식에서 누가 관리하느냐 이거죠.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느냐, 전문가에게 맡기느냐. 그럼 자가관리는 자기 것 자기가 다 관리하니까 법경기 관리를 다 누가 해요? 소유자가 하죠. 그럼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다 맡겼으니까 전문가가 법경기 관리를 다 하겠네요. 그럼 혼합관리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건축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건물의 층고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 다음 전등도 외부로 노출돼 있지 않고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전등 하나도 소유주가 직접 관리가 정말 힘들어졌죠. 그래서 기술적 관리는 누구에게 맡기고 전문가에게 맡기고 법률적 경제적 관리를 지고 있어서 지휘 통제력을 가지면서 필요한 부분만 전문가를 이용함에 따라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게 혼합관리였어요. 그럼 법경은 소유자가, 기술적은 전문가에게 맡겼겠네요. 그리고 이 관리 방식들의 이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관리 전문가에게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관리 효율성이 높겠죠. 그래서 관리의 효율성이 높은 건 위탁관리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남에게 맡겨놓으면 기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밀 유지가 잘 되는 건 자기 것 자기가 관리할 때겠죠. 그래서 기밀 유지를 보안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안이죠, 보안. 그래서 보안 관리의 효율성이 높다 그러면 얘는 자가 관리의 장점이겠죠. 그럼 위탁 관리는 보안 관리의 효율성이 낮은 게 단점이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혼합 관리는 섞여 있죠. 그래서 만약에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책임 소재가 명확할까요? 불분명할까요? 불분명하겠죠.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단점이 존재하더라. 그 다음 꼭 하나 기억하실 건, 모든 부동산의 규모, 용도에 다 통용되는 가장 바람직한 관리 유형이란 존재할 수 없는 거였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었냐면, 소규모의 단독주택의 경우에 전문가에게 위탁하면 관리 비용만 나가죠. 자기 거 자기가 관리해도 되는데 뭘 관리할 게 있겠어요, 사실은. 근데 대규모의 공동주택, 대형 쇼핑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직접 관리하게 되면 관리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1억으로 막을 거 10억으로 막아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부동산의 용도나 규모별로 좀 더 적합한 관리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에 통용되는 가장 바람직한 관리 유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를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첫 번째, 소유자의 의사능력 및 지휘 통제력이 발휘된대요. 자기 것 자기가 관리하니까. 그 다음 업무의 기밀 유지에 유리하다. 보안 관리 효율성이 높은 거죠. 여기서 결정타를 우리는 잡았네요. 그래서 보안 관리 효율성이 높은 건 자가 관리의 장점이었죠. 업무 행위의 안일화를 초래하기 쉽다. 만약에 전문가에게 맡겼는데 이 전문가가 업무 행위를 타성에 젖어서 그냥 안일하게 처리를 해요. 그럼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것 자기가 관리할 때 자르기 쉬울까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잘라요? 그래서 타성에 젖기 쉬운 건 얘는 자가관리의 단점이더라. 그 다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자가관리의 단점이죠. 그래서 답은 자가관리인데 자가관리가 죽어라고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직접관리죠. 5번이네요. 그 다음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였냐면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 있었어요. 고속도로, 터널,
그리고 학교 등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정부가 다 투자해서 만들려면 대규모의 공적 자금이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 다른 공공사업을 펼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건설업체에게 지어서 우리에게 넘겨라, 정부에게 넘겨라. 이게 바로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었잖아요. 그럼 들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을 마련해 줘야지만 민간 건설업체가 뛰어들어서 만들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방식이 BOT, BTO, BTL 이런 방식으로 달라진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B는 빌드였죠. 그래서 건설 준공은 B였어요. 그 다음 민간 건설업체가 지은 다음에 고속도로를 정부에 넘겨주면 귀속시켜줄 때 그냥 넘겨주나요? 조용히 쓱? 그게 아니라 티내면서 이전시키겠죠. 그래서 티내면서 이전시킨다. 이전 귀속은 T예요. 트랜스퍼. 그 다음 O는 운영이죠. 오퍼레이트. 운영케 해준다. 그 다음 L은 리스였어요. 리스. 그래서 임대해 주는 거죠. 임대.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은 티내면서 이전시켜준다. T 기억하시는 거예요. 귀속이나 이전이란 단어가 나오면 T로 잡아주시는 거죠. 그 다음 운영하는 건 O죠. 기억하시는 방법이 O였죠. O.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럼 순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문제가 풀리는지. 첫 번째, 시설의 준공과 함께 준공 딱 뜨자마자 B네요.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되지만 귀속이 이전이죠. T네요.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있대요. 운영. 그럼 O네요. 답은 나왔죠, 이미. 수익을 내는 방식이더라. 도로, 터널 등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해서 뽑아내기 쉬운 것. 얘는 BTO 방식에 의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영 수익이 크지 않잖아요. 그때는 임대료를 받는 게 낫더라. 그래서 BTL 방식이었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2번이네요. 자, 이제 3번이에요. 부동산 마케팅 포피믹스 전략을 얘기를 했네요. 우리 어떻게 외웠었냐면 시장 점유율이 시장 선거를 했는데 시장 점유율이 3표 차면 재판가율 이렇게 기억했었죠. 그래서 포피믹스 부분에 시장 점유 마케팅은 3표 차, 시장 세분화 전략, 수요자 집단 특성별로 시장을 세분화했죠. 잘게 썰었어요. 그리고 모든 시장을 다 한꺼번에 점유율을 높일 수는 없기 때문에 내 능력치를 따져서 어느 시장으로 들어갈지 표적 시장을 선정했죠. 그게 타겟팅. 그 다음 차별화 전략이었죠. 들어가 봤더니 그 시장에는 이미 기존 공급자가 있어요. 그럼 기존의 공급업체들과 나를 차별화된 위치로 선정해 줘야지만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겠죠. 그게 차별화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실 때 꼭 기억하실 건 수요자 집단 어떻게 나오면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수요자는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수요자는 세 놈 오셨다고 해야 돼요? 세 분 오셨다고 해야 돼요? 세 분이죠. 그래서 수요자 집단 어쩌고 나오면 세분화 전략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되셨나요? 기존 업체와 나를 뭐한다? 차별화시켜야 되는 거죠. 세표차. 그 다음 재판가율제는 제품, 파는 판매 촉진, 가는 가격, 유는 유통이었죠. 그래서 각각의 이 네 가지와 전략과 마케팅 활동의 연결이 옳은 것을 찾아보래요. 정말 쉬운 문제예요. 기억. 아파트 단지 내 자연 친화적인 실개천이 설치된답니다. 그럼 얘는 제품이죠. 그러니까 실개천이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이때 사람들이 쾌적성을 추구하고자 이 아파트를 더 선호할 거 아니에요. 제품 측면에서 분명히 더 나은 거죠, 지금. 그럼 마케팅 활동이 좀 더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기억이 제품인 순간 기억이 제품이 아닌 2번과 3번을 지우죠. 꼭 먼저 지우면서 푸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니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극 활용한대요. 그럼 부동산의 유통은 중개업소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유통이죠, 유통. 플레이스. 그래서 유통이 니은이 유통이 아닌 사실은 1, 2, 3을 지우면 1번이 지워졌겠죠. 2, 3번은 이미 지웠으니까. 그 다음 디귿 시장 분석을 통한 적정 분양가 가격을 책정한답니다. 가격 전략이네요. 가격 전략. 그럼 디귿이 가격이 아닌 5번을 지웁니다. 답은 4번이죠. 그러면 리을 주택 청약자 대상 경품 추천을 하면 그만큼 판매가 촉진되겠죠. 가전제품 준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판매 촉진, 프로모션 전략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꼭 기억해 보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장 점유율이 3표 차면 재판가율 기억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